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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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와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번에 이제 추계정진 이제 잘 끝냈고 여러분들이 일과 굴리기를 하여튼 꾸준히 일과 굴리기를 꾸준히 해서
진정한 나의 자기의 살림살이를 꼭 가지도록 꼭 바랍니다. 말로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다가 보면 그러리라 이렇게 생각했던가 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로 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고, 집, 멸, 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괴로움일까? 왜 괴로움이 될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집이거든요. 집이 원인이고 고는 결과예요. 고, 집, 멸, 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집이 원인이고 고가 결과고 또 팔정도 그 도가 원인이 돼서 멸이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집착을 할까? 이거거든요. 왜 집착을 할까? 집착을 하면 괴로움인데 왜 집착을 할까?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집착을 하냐? 뒤바뀐 생각을 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뒤바뀐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 행위 무상이고 제 법이 무아인데 이것이 제 행위 무상인 줄, 제 법이 무아인 줄을 모르고 일체의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그 모습을 진짜인 줄 알고, 그게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고 들어앉는다 이 말입니다. 들어앉으니까 집착이 생겨요.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공리를 요달하는 것입니다. 공리. 공리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이런 모든 수행은 전부 모순놀이가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연기법과 공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가만히 보면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뭐한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바로 우리의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작용인데 자꾸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본래의 나의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어떻게 한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저번에 형각고사님 얘기했죠. 죽이 펄떡펄떡 끓어오르지요. 펄떡펄떡 끓어오르면 그 죽이 끓어오르는 모양만 보고 진짜인 줄 알아, 그게. 근데 자기 죽이 끓어오를 때 자기 죽이 재료가 죽인 줄을 몰라. 죽인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뒤바뀐 생각을 놓으려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고집이죠. 그 다음 멸도인데 멸도가 팔정도죠. 부처님이 얘기하십니다. 팔정도에 제일 첫 번에 있는 게 정견이에요. 정견. 무엇을 정견이라고 할까? 무엇을?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정견이에요.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정견이거든요. 그 공리에 요달하는 정견이 안 돼. 공리를 파악하는 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 뭐 정사, 정어, 또 나중에 정정 뭐 이렇게 쭉 내려가지요. 정명, 정업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것이 전부 다 뭐가 되냐? 모순놀이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정직연을 갖는 것. 정직연. 정직연은 무엇을 정직연이라고 하느냐?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제대로 파악해서 공리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정직연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또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리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습 공식도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지금 그까지 했는데 그 다음 모습은 헛것이다를 할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이 이미 바탕이 돼 있다? 정견이지요, 이게. 그러니까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 공리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모습은 헛것이다. 141쪽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또는 어느 책을 보든지 또는 내가 공부를 할 때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 일체만법은 공성이라는 그 공리를 바탕으로 말하자면 책이 서술이 되어 있거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면 딱 들으면 알지요. 이 사람은 어느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알지요. 딱 들어보면은. 그죠? 그래서 연기와 공성, 그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 일체가 전부 다 뭐가 된다? 모순놀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말하자면 괴로움을 멸해서 도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그 정견이 서지 않으면 그 다음 오는 거는 전부 뭐가 되나? 전부 모순놀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개정해라고 되어 있죠. 삼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땅명사 개정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 이러면은 삼가하는 거지요. 삼가해서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개를 정말로 잘 지켜야 돼요. 개가 제대로 안 지켜지면 중생들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개가 가장 말하자면 먼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해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정이라는 것은 가라앉음이죠. 해는 지혜인데 그럼 개정해가 따로 있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정해를 따로 보지요. 그러나 진짜 개는 뭐고? 백봉선생님 물었단 말이에요. 진짜 개는 뭐고? 공리에 요달한 게 진짜 개다. 진짜 정이 뭐고? 공리에 요달한 것이 진짜 정이다. 진짜 해가 뭐고? 공리에 요달하는 거다. 진짜 복이 뭐야? 공리에 요달하는 거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공리에 요달을 공리를 실제로 이해하고 파악을 하고 거기에 요달을 하게 되면 개정해라는 것이 이름은 개정해가 따로 있으나 그것이 전부 그 공리의 바탕 위에서 일어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항상 공리를 바탕으로 한다. 이것이 우리의 그 대승 공부입니다. 그 외에는 그 공리가 바탕이 안 되면요 전부 모순놀이입니다. 진짜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모습은 헛것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루토리아니 어쩐 영웅의 루도 1등에 당첨되어 100억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헛것이고 가짜니까요. 진짜가 아닙니다. 어떻게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줄 압니까? 꿈에서 깨어났으니까요. 이게 첫 판이 2019년도고 제가 이제 여기 글을 쓸 때는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17년 한 말서부터 그렇게 이제 써갖고 2018년도 써서 2019년도에 나왔는데 로또 1등에 당첨해서 100억 하니까 너무 많은가? 50억 할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 집값이 너무 오르다가 보니 100억?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새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100억 해도 놀라지 않겠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새는. 그래서 이 로또 이야기가 이게 간단한 얘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만들었어요. 그 헛것이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얘기로 하면은 재밌지 않습니까? 이해도 잘 되고. 그래서 이 박스에 들은 거는 다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어쩌냐 꿈에 로또 1등에 당첨되어 100억을 받았어요. 현각거사님. 꿈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100억을 받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당첨금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시겠습니까? 꿈이니까 그게 웃지요. 지금요. 웃지요. 어이구 꿈인데 그걸 왜 받으러 가? 이러시잖아요.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습니까? 꿈이니까요. 왜 꿈에서 당첨된 100억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현각거사님, 왜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꿈이 헛것인 줄 확실히 아시는 거지요. 어떻게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줄 아십니까? 꿈이 어떻게 해서 헛것이고 가짜인 줄 아시냐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으니까. 아이고, 그거 되게 어려운 말이네요. 그러면 저기 꿈꾸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앉아서 아 꿈은 실체가 없으니까 가짜구나 이랍니까? 생각 안 하죠. 생각 안 하지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글로 이제 그거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이거를 로또 이야기를 참 많이 물었거든요. 왜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처음에는 진짜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꿈에서 깨어났잖아요. 만약에 꿈을 계속 꾸고 있는다면 그거 가짜고 헛것인 줄 알 수 있습니까? 계속 꿈을 꾸신다면 계속 내가 그대로 죽을 때까지 꿈꾸다가 그냥 죽어버려. 그럼 그 꿈인 줄 압니까? 그 실제로 알겠죠. 예? 그 실제로 알겠죠. 실제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광수 선생님 그거 꿈 거기 뭐 평생을 다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깨어나는데 우리도 왜 꿈 꾸면은 정말 진짜같이 꾸지 않습니까? 꿈에서 저녁에 자고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 꿈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꿈은 깨어나서 보니 꿈인 줄 알았어요. 꿈에서 안 깨어나면 모릅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났어요. 우리 공부도 뭡니까? 깨닫는 공부거든요. 깨어나는 공부예요. 자,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142쪽.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약 어떤 사람이 꿈에서 당첨되는 로또 당첨금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 모두들 꿈깨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에 대해 전혀 추측하지 않고 생각조차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꿈이 가짜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가짜란 사실을 확실하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깨어나라 혹은 깨어 있어라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무엇에서 깨어나는 것인가요?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것인가요? 또한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꿈인 줄 알아라.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은 아침에 깨어나기 때문에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식기 꿈에서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인형과 조금으로 생긴 모습은 변하고 것이고 머물 수 없다. 모습은 변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여 직접 느껴야 합니다. 예.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것을 확실하게 안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꿈에서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꿈을 깨면은 아, 참 이게 현실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하지만 아이고 내가 그 100억을 가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지요. 아, 이건 꿈이네. 근데 아이고 진짜 실제로 그래 됐으면 참 좋았을걸? 또는 아이 꿈이니까 개꿈이다 개꿈 이러고 이제 말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인 줄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또 꿈은 뭐다? 가짜라는 걸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말하자면 요점이에요. 꿈은 가짜다. 그래서 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머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꿈인 줄 알기가 어렵거든요. 꿈인 줄만 알면 우리가 얼마나 그거를 아 이거 가짜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꿈인 줄 몰라요 우리가요. 왜? 밤에 잠자는 꿈은 아침에 깨어보니까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게 꿈이거든요. 이걸 생시꿈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제1의 꿈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꿈속에 꿈을 꾸는 겁니다. 밤에는. 그런데 꿈속에 꿈을 꾸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생시꿈은 꿈인 줄을 잘 몰라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이 생시꿈을 깨기 위해서 온 것이거든. 여기 공부하러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꿈이 헛것이고 그 위에요. 사람들이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에 대해 전혀 집착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꿈이 가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왜 그 부모님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장례식장부터 싸우죠. 안 그러면 그 부모님이 누워서 침대에 누워 계시면 그때부터 싸우죠. 왜? 꽁돈이잖아요. 자기가 힘들어서 버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려고 그냥 굉장히 그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에서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내가 로또에 당첨돼서 내 돈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거의 집착이 없네. 왜 그런가? 깨어나 봤거든.
그 가짜인 줄 확실히 알거든.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가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인연과 공성에 대한 이치를 확연하게 깨달은 거지요. 공리에 요달하는 거지요. 이것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가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는 것은요. 그래서 연기다, 또 공성이다, 공리다 이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실제로 그것을 자기가 깨달으면, 실제로 깨달으면 바로 그 이치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모든 것이 연기로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것은 가짜구나, 헛것이구나,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각자가 다 이렇게 그래 부처님 법을 보는 거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거를 잘 자기가 말하자면 습득이 돼서 만약에 그렇게 실제로 산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정말로 생각만 해도 불국토가 이루어지겠죠. 사실은 자기 삶도 얼마나 평화로울 것입니까? 우리는 깨어나라 혹은 깨어있으라 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나라. 무엇에서 깨어나라는 겁니까? 무엇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겁니까?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말은 하기 쉽지만 무엇에서 깨어나고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것인가? 이거는 말이 잘 없어요. 말하자면 구체적인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잘 없다.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방아착하라, 버려라. 무엇을, 어떻게, 왜? 여기에 대한 질문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실제로 그게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꿈인 줄 알아라. 꿈인 줄 알아라. 꿈인 줄 알면 뭐예요? 가짜인 줄 안다. 깨어있는 거지요. 막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꿈에서 깨어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은 아침에 깨어났기 때문에 꿈에서 깨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밤에 자는 꿈은 아침에 깨어나기 때문에 꿈에서 깬다. 이 말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생시꿈은 어떻게 깰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도 꿈이거든요. 부처님께서 꿈이다, 꿈이다, 환이다, 환이다 늘 그러시거든. 근데 이거는 어떻게 깨야 돼?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만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세상살이 나가서 돈도 벌고 막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막 이래 지금 이런 세상을 막 살고 또 우리가 여기 공부도 하고 이러는데 이 생시꿈을 어떻게 깨어날 수가 있느냐? 현각거사님. 여기서 지금 도반들 중에서 현각거사님 제일 뒤에 오신 분이라서 제가 자꾸 제일 처음 오신 분한테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이 생시꿈을 어떻게 깰래? 그래서 모습공식을 하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소. 그래서 이 모습공식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모습은 변하는 것이다. 표고사님, 변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예,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 변한다 이 뜻이에요.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뭐라고요? 것입니다. 예, 헛것, 가짜, 헛것, 가짜. 그래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요거 가짜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금방 내가 생각이 일어나서 그냥 미운 마음이 확 들어.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헤헤 웃어. 그럼 뭐요? 미운 것도 가짜, 없다가 생겼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또 헤헤 하고 좋아하는 것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또 일어나고 사라져.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구나. 이거는 가짜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모습공식하는 거예요. 이거 가짜구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 마우스를 쓰기는 써. 근데 이 마우스는 가짜야, 헛것이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쓰기는 써. 왜?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까지. 인연과 조건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몸뚱이도 모습이에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소리도 있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하지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어떻게 해야 되면 직접 느껴야 됩니다. 직접이요. 그래서 현각교사님이 이제 오신 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모습공식을 충실히 해야 돼요. 모습공식을 충실히 한 3년 동안 충실히 이렇게 해야 말귀를 알아들어. 모습공식을 안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모습공식을 좀 충실해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연기와 공성이거든요. 그것이 딱 내한테 몸에 탁 배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런 말 해도 알아듣고 저런 말 해도 알아듣고 경전을 봐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거 제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아인 이 도리를 모르면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맨 그걸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로 하는 거는 내가 공부를 하는데 도움은 되지요. 도움은 되나 끝까지 머리로 하는 거는 나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식꿈 한번 보지요. 우리가 생식꿈 한번 보죠. 자, 시작. 영원으로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사흘 전 저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진짜 꿈이다. 나는 계속 잘 살 줄 알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꿈을 제1의 꿈이라고 하면 잠잘 때 꿈은 제2의 꿈이라는 공생생의 말씀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그 말씀이 제1의 주술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아이를 보고 딸려하며 어머니와 함께 있던 시간들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듯 합니다. 때가 제가 27살이었는데요. 어머니가 49세 때. 27살 때는 49세가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67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보다 근 20년을 더 살고 있네요, 지금요. 그래서 제 그 친정어머니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제 그 기억에는 항상 젊은 사람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할머니가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항상 젊은 분으로 남아있는데, 이제 그때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가, 1980년도, 그러니까 1980년, 81년도인데, 1981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암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홍보도 없었고, 암에 대한 그 치료도 그렇게 많이 열려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암이라는 게 되게 생소한 그런 그 병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친정어머니께서, 요거는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적은 건데, 49세 병환으로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 제가 이제 그때, 시댁에 그 허락을 얻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서부터 가서 간호를 했었는데, 그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암이 굉장히 많이 그거 되니까, 끝끝내 병원에 안 가시고 집에서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전신암이 돼서요. 전신에 암이 다 퍼져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옆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5형제예요. 5남매인데, 5남매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머니 곁을 계속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는 부모 공을 다 갚았다고.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나를 간호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49세였으니까 계속 잘 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셨을 거 아닙니까? 건강하시고 이랬으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쭉 살 줄 알았다는 거였죠. 근데 딱 이렇게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니까 뭐 거의 뭐 이제는 당신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내가 얼마 안 가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누구는 뭐 어떻게 하라, 누구는 그때는 반대를 했던, 당신이 건강하셨을 때는 반대를 했던 그런 자녀에 대한 그런 일들을 전부 다 그렇게 하라고, 걔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라고. 그래서 그걸 가만히 그 당시에 그 자리, 그 시점에 들었을 때, 내가 지금 이제 죽으려고 이제 하루 이틀 남겨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더 하고 덜 하고 이런 게 있겠나요? 그냥 완전히 놓아버리게 되는 거지요. 정말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강하셨을 때는 뭐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그거보다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 뭐 이런 것이 있었지만, 당신이 딱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니까 걔가 잘 그걸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도록 놔두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딸만 둘이었거든요. 제가 딸이 셋인데 딸 둘을 낳았는데, 이제 무령거사님이 장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옛날 어른들은 정말로 아들 있어야 되거든요. 대를 이으려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던가 봐. 그게 딸만 둘이 있던 게. 그러니까 딸 둘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잘 키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진짜 꿈이다.
이 얘기를 탁 하시는데 진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 말씀이. 인생은 진짜 꿈이다. 나는 계속 잘 살 줄 알았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백범 선생님한테 늘 이게 모습이 허망하고 꿈이다 이거 생시꿈이다 이렇게 늘 얘기는 들었지만 목전에서 엄마가 딱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꿈을 제1의 꿈이라고 하면 잠잘 때의 꿈은 제2의 꿈이라는 백봉 선생님의 말씀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말씀이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인생은 진짜 꿈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마음에 남아요. 지금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그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인생은 진짜 꿈이다. 그래서 넘치지 않도록, 너무 과하지 않도록 그 말하자면 조절해주는 조정기의 역할을 한다고 하나?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보다 더 나이를 먹은 딸의 마음에 어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기는 살았는데, 그렇지요? 지금 생각하면 살았던 듯합니다. 듯하다고요. 추억으로 남아 있는 거죠. 추억으로만. 자, 그 다음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연습하면 당연한 일일까요? 처음에는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그 뜻이 구체적이고 명료해지면서 점점 생각이나 감정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헛것이다가 마음에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헛것이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헛헛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헛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을 수 있고 저것도 나을 수 있어서 자유롭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 허무하다. 모습 공식을 하는데 우리 지금 판문 공부하고 있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습 공식도 그냥 오롯이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 하는 대로 자기가 거기에서 느낌이 오고 정말로 힘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 그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게 물병이라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물병 했을 때 이 물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걷어 잡아야 돼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물병 변한다 것이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현각거사님은 어느 정도까지 마음에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아마 기존에 있는 우리 도반님들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너무나 많이 했거든요. 너무나 많이 해서 처음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물병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줄도 몰라. 처음에는 몰라요, 이걸요. 자기가 이 물병을 실제로 보고 탁 걷어 잡아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물병,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요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걷어 잡는 것을 잘 못해요.
근데 나중에 자꾸 하다가 보면 이제 와서 이제 공부하고 또 와서 이제 선배 도반님들한테 어떻게 모습 공식을 하는 걸 물어보고 자꾸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습 공식을 벌써 몇 년씩 다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모습 공식을 잘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물병,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관찰이 돼요. 관찰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관찰이 돼야지 멈추어져요. 멈추어진다. 지가 돼요. 멈추어져야 통찰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일단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귀로 듣고 일단 이것을 걷어잡지 않으면은 그 다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물병,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무엇을 하나씩 볼 때 그것을 착착 걷어잡아서 자세히 보는, 안 보면 말입니다. 맨 딴 생각을 해요. 관념으로 막 가버려요. 근데 실제로 딱 보기 시작하면 관념으로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망상을 덜 부려요. 자,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랬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2번이나 하셨어. 전화를 2번이나 하셔. 아침에 전화하면은 위급한 전화지요. 꼭 전해야 되는. 그래서 전화를 2번 하셔서 무령거사님이 거기 어른이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돌아가셨는가 보다. 이제 이랬어요. 이거는 본인 생각이죠. 그러면은 팩트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화를 이제 드렸지요. 드리니까 당신은 요새 왜 스마트폰이 잘 눌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눌러진지도 모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완전히 소설 쓰시네지.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 망상이라고 하거든요. 망상. 모습을 착착 걷어잡는 힘이 자꾸 생기면 엉뚱한 생각을 잘 안 해요. 말하자면 이게 막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런 것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게 됩니다. 이 모습 공식은 단순히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문 공부를 해요. 반문 공부를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허공으로서의 나를 착착 걷어잡는 거지요. 여기 지금 훈련이 돼 있지요. 우리가 모습 공식할 때 모습 걷어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 막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으로서의 나 탁탁 걷어잡지요. 그렇게 하니까 빨리 집중이 되고 마음이 가라앉지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한 3년을 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바로 해도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안 내서 해도 걷어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일반적으로 헛것이다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으로 우리가 개념화되어 있어요. 헛것이다는 것은 부정적인 개념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헛것이다와 허무하다를 어떻게 하냐? 혼돈을 합니다.
김광민 쌤, 헛것이다 하고 허무하다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헛것이다라는 건 허망하다는 거예요. 망하다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본래 없는 것이다. 허는 비고 본래 없는 것이래요. 허망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인데 신기루처럼 무슨 아지랭이처럼 그렇게 있는 걸 허망이라고 하거든요. 허무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어떤 것이 실제한다고 생각을 해. 실제한다는 게 사라지는 것을 허무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헛것이다와 허무하다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머스 공식을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가 막 이렇게 할 때 허망하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느껴서 굉장히 우울하고 이 공부를 하니까 자꾸만 힘이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공부를 하면 이렇게 힘이 좋아야 되는데 허무하다 변한다 올 것이다 자꾸 이러니까 자꾸만 힘이 빠진대요. 그 사람은 어디에요? 허무하다에 갔지요. 그런데 누구나 다 겪어요. 그거는요. 지금 아마 현각거사님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실제로 해본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허무하다라는 요 말하자면 관문을 다 통과를 누구나 하게 돼 있거든. 허무하다. 헛것이다 이꼴 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헛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놔둘 수 있고 저것도 놔둘 수 있어서 매우 자유롭구나. 그래서 헛것인 것이 진짜 참 좋아요. 되게 내가 지금 어려워. 그럼 뭐요? 헛것이라서 그것이 좋아질 확률이 있는 거지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다 이러면 큰일 나지요, 우리가요. 그래서 허무하다와 헛것이다는 다른 것이다. 오늘은 지금 꿈이 헛것인 거, 꿈이 가짜인 거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허무하다와 헛것이다는 다른 것이다. 요 두 가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각거사님 이해되십니까? 근데 혹시 모습공식 계속 하고 계십니까? 할 때도 있고 안 때도 있고. 예, 그렇죠. 어떻게 맨날 그걸 해요? 근데 할 때 어떻게 한다? 하나라도 할 때 짱지게 하십시오.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꾸만 그 모습 공식을 할 때 자꾸만 결과를 바라지 말고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과를 자꾸 바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그냥 혼란스러워져요. 망상이 막 떠돌아요. 내가 요만큼 했는데 왜 이게 뭐 결과가 안 나타나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다가 보면 뭐다? 시절인연이 온다. 정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정해라고 하지요. 정이 어디에 있어요? 예? 정이 이거 우리 그러니까 가라앉을 정 말입니다. 정이 어디에 있어요? 예? 어디에 있냐고 내가 물었어요. 있는 곳을 말을 하라고요. 정이 어디에 있어요? 이동영 거사님, 원명 거사님, 정이 어디에 있어요? 정, 가라앉을 정. 바탕자리 공성. 바탕자리에 있지요. 자성정에 있습니다.
또 해는 어디 있어요? 자성해입니다. 본래 정해가 우리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나의 자성 자리에. 그래서 정해를 어디서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자성정, 자성해 이래요. 그러니까 뭐만 내려놓으면 된다? 분별망상만 내려놓으면 된다. 분별망상만 내려놓으면 자성정, 자성해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분별망상이 가라앉으면 그냥 마음이 고요해져요. 저절로요.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그냥 드러나는 거지. 지혜를 어디서 갖고 오고 가라앉는 걸 갖고 오는 거 아닙니다. 본래 내가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 드러내는 것이 우리 지금 이 방편을 하는 공부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